호주 이슈다. 3월 둘째 주 한 줄 뉴스. 3월 8일 NSW 시드니에서만 8명의 새로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NSW의 확진자는 현재 36명이며 웨스트 미드 로열 노스쇼 로열 프린스 알프레드 병원에서 분산 격리 치료 중입니다. 8일 오후 9시까지 NSW에선 6,690명이 음성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488건이 조사 중입니다. 3월 6일 하루 휴교를 하였던 에핑 보이스 하이스쿨은 9일 월요일부터 정상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 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며 NSW 보건부는 이 학생과 접촉한 교직원과 학생은 2주 동안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라이드 병원 간호사인 어머니로부터 전염되었으며 이 어머니는 라이드 병원 확진자인 53세의 남성 의사와 접촉한 바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돌아온 멜번의 GP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졌으며 3월 2일부터 6일까지 7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한 적 있고 요양시설 거주 노인 2명을 진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의사는 2월 27일 덴버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2월 29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멜번으로 돌아왔습니다. 7일 토요일 시드니 남서부의 추롤라 우럴스에서 화장지 사재기를 한 모녀와 한 팩만 달라고 한 여성 사이에서 언젠가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슈퍼마켓에 출동하였고 두 여성은 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지, 쌀, 밀가루, 해열제, 통조림, 파스타 등 생필품을 팬이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7일 토요일 NSW에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82세의 할아버지는 두 번째 사망자인 시드니 맥쿼리 소재 도로시 핸더슨 로지 양로원에 거주하였으며 확진자인 양로원 에이지드 케어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6일 스콧 모리슨 총리는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 부담으로 바이러스 치료와 퇴치를 위한 공공보건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환자가 입원 시 기존의 연방과 주의 보건펀드와는 다른 새로운 펀드를 통해 지원되며 연방정부는 1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월 21일 이후 발생한 피해가 최소 10억 달러에 달하며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분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일부로 절수조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광역도시 수도계획에 따르면 저수율이 50%로 떨어질 때 1단계 절수 조치를 취하지만 당분간은 1단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1단계 절수 조치는 세차 시 노즐이 장착된 호스, 물통과 손 분무기, 고압 세척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 적발 시 개인은 $220, 사업장은 $5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감지 카메라가 시범 작동된 후 77만 3천 대 이상이 조사되었으며 3,300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새 시행령은 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끝내고 새로 적용되며 운전 중 전화 사용을 하다가 적발되면 344불의 벌금과 벌점 5점이 부과됩니다. 더블 디메릿 기간에는 벌점 10점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스쿨존에서는 적발 시엔 457불의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이슈다 수박 겉핥기를 시작하겠는데요. 수박 겉핥기는 현재 한호일보 편집장이신 고직순 편집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밤중이 돼가는데 주말 잘 보내셨죠? 예. 네. 어수선한 가운데 잘 네. 보냈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바쁘시죠? 예, 저희뿐만 아니라 네. 세계 전체가 다 지금 뒤숭숭하고 하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자로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잘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지만 또 세계적인 동향도 있을 테고 또 호주에 또 흐름도 예. 있을 테고 파악해야 될 기사가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뉴사스웨일즈 넓게는 호주에 일단 중심을 둡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한국 관련 네. 그런 쪽에도 물론 중심 두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한호일보도 제가 좀 보고 왔지만 진짜 코로나
19에 관한 뉴스가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그 호주 전체적인 어떤 현황을 좀 간략하게 편집장님이 파악하신 걸 좀 저희랑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오전 8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연방보건부 그 홈페이지를 보면은 네. 호주가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늘었어요. 59명 제가 보고했던 것부터 기억하는데요. 하루 만에 지금 갑자기 덧셈이 안 되네. 17명이 됐네요. 네. 예, 그 뉴사스웨일즈가 4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절반 조금 넘고, 그 다음에 이제 퀸즐랜드 11명, 네. 빅토리아 7명, 네. 남호주 6명, 뭐 그렇습니다. 타스마니아, 서호주 1명씩 있고요. 네네. 이 중에 76명 중에 한 20여 명, 22명이 퇴원했으니까 한 50여 명이 지금 이제 각 주에 분산 격리 치료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망자가 또 한 명 발생했다는 뉴스도 제가 그래서 보고 지금 왔거든요. 예, 사망자는 지금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사망자는 서호주에 있는 중국계 제임스 콴이었고요. 3월 1일 78세 노인이셨죠. 그분은 이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탔다가 이제 격리 중에 이제 양성 반응 보였다가 급성으로 돼가지고 이제 3월 1일 날 숨졌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양로원 그 시드니에 있는 그 맥커리 파크의 베프티스트 복지재단이죠. 거기서 하는 이제 도로시 핸더슨 양로원 로지에서 95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직 조사해 보니까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래요? 이제 병원 근로자가 한 분이 이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같은 양로원에 있던 82세 남자 할아버지가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뉴사스웨일즈에서 양로원에서 2명, 그 전체 서호주까지 합하면 이제 3명이죠. 네, 그래서 호주에서는 지금 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망했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상황인데 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조금씩 늘고 있고요. 제가 본 그 기사에 의하면 현재 조사 중인 건수 자체가 480건 뭐 이렇게 나온 걸 봤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오늘 뉴사스웨일즈에서만 해도 지금 500건이 넘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검사하고 있거나 뭐 이렇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40명 확진자인데 오늘 뭐 오전 그 뉴사스웨일즈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이제 571명이 조사 중인데 이 인원이 이제 갑자기 늘어나는 게 다 아시는 얘기대로 에핑 보이즈 하이 학생이 이제 걸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제 수십 명 같은 뭐 학년이라든가 그런 교사들도 당연히 조사했겠죠. 또 거꾸로 이제 맥커리 병원에서 맥커리랜드 라이드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걸렸기 때문에 똑같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몇십 명 또 양로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 중인 환자가 570명은 늘었고 그 현재까지 뉴사스웨일즈는 8,000건을 조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40명이 확진자고 57명이 현재 조사 중이고 음성 반응자가 이제 7,360명이니까 뭐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조사는 했지만 음성 반응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사 중인 인원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뭐 10%만 양성 반응을 보여도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을 훌쩍 넘어버리게 되는 거네요. 2차 반응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보다는 조사가 많이 진행됐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게 그 뉴스를 통해서는 8,000건이면 제가 생각했던 건 뭐 왜냐하면 워낙 확진자가 그렇게 조금씩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조사는 8,000건이면 엄청 많이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냥 들은 얘기는 이건 정말 카더라를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에핑 보이스에 또 시블링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전혀 뉴스에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 집에 살고 시블링이고 물론 친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머님이 또 어머님을 통해 감염됐다고 또 뉴스에 봤는데 그 11학년생의 어머니가 이제 그 라이드 호스피탈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간호사인지 아마 뭐 중국계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은. 그래서 의외로 이제 그런 정보들이 맨 처음에는 좀 자세하게 나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 이렇게 정보가 좀 절제되어서 이렇게 릴리스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 지금 뭐 최근에 지난 2, 3일 사이에 이제 그 특히 시드니 북서부 쪽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타겟이 됐죠. 지도에서 빨간 골을 표시한 거를 제가 봤는데, 예. 아유, 그냥 그다음에 또 번쩍번쩍해요. 반경 4km에 있는 네. 이제 라이드 호스피탈,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또 맥쿼리 양로원까지, 네. 맥쿼리 파크 양로원까지. 이 수들은 그 근처에 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좀, 덩달아서 이수 상권이 피해가 있습니다만 좀 지나치게 갈 건 없고요. 근데 그 경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드 호스피탈의 병원인 의사가 이제 2차 감염자로, 이 사람은 뭐 해외를 나간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 리버풀 병원에 있는 레지던트하고 같이 방사선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서 아마 걸린 걸로. 또 방사선 의사는 이란을 다녀온 사람한테 통해가지고 걸려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쪽은 남쪽에서 시작이 됐고 하나는 이제 북서쪽에서 시작이 됐고 거기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하고 양로원 근로자 또 학교까지 이렇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우리가 인원이 많은 데가 학교잖아요. 그다음에 병원 이런 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최대한 그 속도를 늦추고 확산성을 억제하는 게 이제 정부의 목적이고 빨리빨리 감염자를 찾아서 격리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또 학교는 월요일부터 정상 등교를 하겠다고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몸이 안 좋거나 좀 그 학생과 접촉한 교직원이랑 학생들은 알아서 이제 자가격리하고. 여기는 대부분이 자가격리하면서 심한 경우 병원에 오든가 아니면 바로 응급실 가서 검사해보고 양성이면 격리되는 그런 건데 거의 90%는 다 본인이 증세해봐서 자가격리입니다. 1차 판단을 이제 본인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알아서 이제 학교에 나오지 말고 그 코레스폰던스 해가지고 커뮤니티 감염을 줄여달라는 이제 그런 건데 비교적 뭐 호주가 의료 선진 국가고 또 위생도 상당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한국처럼 이렇게 아파트 생활이 아니고 좀 여기는 좀 개개인이 떨어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건 좀 다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다행이긴 한데 감염 경로별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76명이라고 그랬는데 감염 경로별로 보면은 10명은 이제 뭐 아시는 대로 그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이제 격리해가지고 온 과정에서 이제 감염자들이 10명이고요. 그다음에 15명 퇴원자들은 이제 초기에 우한이나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다 퇴원했고요. 그렇죠. 그 중국 외에 이제 단일 국가에서 가장 많이 이제 감염자가 나온 건 역시 호주도 이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16명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란을 갔거나 이란을 갔다 온 사람을 통해서 감염된 확진자들이 16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5명은 뭐 이탈리아, 싱가포르,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영국 다 포함된 나라들이 15명인데 이 중에 이제 한국 분이 60세 여성이 지난주에 다 아시는 대로 지난달 27일 날 대한항공 통해가지고 시드니 도착했다가 이제 3월 2일 날 웨스트민스터 병원에 이제 격리되신 분인데 이분은 아직 보험 통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듣기에 아마 어제 저희 취재진 통해가지고 이분은 음성 반응으로 웨스트민스터 병원에 갔는데 두 번 다 검사했는데 음성 반응이 나와서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퇴원을 이미 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던 중 반가운 얘기이고 그러니까 정말 한인이 다행이네요. 양성 반응 확진자 나와가지고 한동안 2주 뒤에 병원 다녀갔다 열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관계 그건 없었던 얘기고 그리고 또 이분조차도 양성인 줄 알았는데 가서 다시 2번이나 해보니까 음성으로 나와서 바로 퇴원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15명 중에 포함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원한 20몇 분 중에 이제 이분도 포함이 됐는데 하지만 확실한 내용이 나오면 또 이제 한화일보에 또 아이탭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쭉 공지를 해주시면 한인사회에 이제 제대로 된 정보가 조금 정확한 소식을 저희가 수정되겠네요. 있는 걸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전해서 지나치게 불필요한 과민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제 그렇게 퇴원이 됐고 지금 이제
시드니에서는 이스트우드 주변에 있는 동네들이 조금 이제 그러게요.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상권을 좀 타락을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18명 해외 방문 18명 아까 72명 중에 18명은 전혀 상관이 없는 해외 경험이 해외 없는 방문하지 않은 상태.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개인 접촉이나 2차 방문자라는 얘기거든요. 이 퍼센티지가 얼마나 높아지느냐인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해외 이란이나 이런 갔다 온 사람들 감염자가 많았고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해외 방문 없이 2차 감염자, 3차 감염자들이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18명 중에 이제 13명이 뉴사우스웨일즈에 거주하는 양농원 노인들이세요. 그중에 이제 2분이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이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노약자나 취약계층들 또 지병에 있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기관지가 급성으로 폐렴이 되면서 이제 돌아가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죠. 18명 중에 13명이 양농원자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죠. 2차 감염자 중에서 희생자들이. 18명 중에 그 종사했던 에이지드 케어러 포함해서 13명이 그 에이지드 케어에서 발생한 건가요? 그렇죠. 오, 정말 양농원 많네요.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근무자하고 양농원의 노인들이 11명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도로시 핸더슨 로치가 11명 중에 2분이 돌아가셨고 그 9명이 남았는데 이제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근로자들이 감염된 거죠. 50대 여성하고 아마 30대 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또 뭐 다른 병원에 통해가지고 라이드 호스피탈 통해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핑보이 쪽으로까지도 감염이 된 것 같고 학생이. 이게 좀 그렇습니다. 복잡하네요. 그죠? 그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요. 에핑보이스 1200명. 그 사람들이 다닌 학원 다 하면. 그렇죠. 아유, 이게 참 잘 진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럼 이런 지금 현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호주 안에서도 어쨌든 급속도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 퍼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호주에 원래 우리 호주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그렇게 그 정도의 경각심은 아니면 경계심은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즘 접하는 뉴스들은 좀 희귀한 뉴스들이 많잖아요. 토일렛 페이퍼 사건. 그래서 생필품 사재기가 좀 많았죠. 근데 제가 아는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뭔지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토일렛 페이퍼 대란이 일어난 걸 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번째 증상이 설사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많은 화장지가 순식간에 떨어질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제 일어난 사건, 특히 이제 주말에 추롤라 울로스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7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아침에 이제 시드니 뱅크스타운 옆에 추롤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추롤라 우로스 슈퍼에서 이제 좀 사재기를 통해 가지고 몸싸움이 언쟁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난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는데 이제 이게 뭐 호주에서만 수십만 건, 전 세계적으로 400만 건 이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조회가 되고 뭐 세계 여러 나라에 외신 뉴스도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망신스러운 그런 호주의 추태가 보였는데 뭐 그 사건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그 모녀가 그 이민자로 보이는 모녀가 트로리에다가 이제 잔뜩 우로스에서 그 휴지를 실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우로스는 이미 지난주부터 사재기가 생겨가지고 1인당 2팩으로 제한을 했잖아요. 콜스는 오늘부터 이제 1팩으로 제한했습니다. 콜스는 그나마 1팩. 근데 그전에는 4팩이었었거든요. 그게 점점 줄은 건가요? 그 트로리에 가득 실었으니까 벌써 오버됐는데 이제 선반에 트로리가 없으니까 그 옆에 보던 그 한 여자분인데 얼굴이 좀 검은 분 같더라고요. 피부가.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난 하나만 필요하다, 하나만 달라. 그러면서 서로 좀 이제 언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나이 든 사람이 이제 하나 절대 안 돼 하고 이제 트로리를 감싸고 하면서 또 다른 또 맞고 그 와중에서 이제 서로 몸싸움이 있었고 밀고 밀치고 뭐 한 사람은 자기가 뭐 물렸다. 손가락 깨물렸다는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되고 언쟁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매니저나 그 슈퍼에 있는 관계자가 와서 리미트를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냐 리미트도 얘기하고 이제 뭐 지나치게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이제 뭐
경찰을 불러가지고 네. 경찰이 왔고 네. 뱅크타운에서 왔고 그래서 뭐 경찰이 두 사람 그 모녀를 기소를 했어요. 네. 기소를 해가지고 4월 말에 재판 출두하라고까지 한 거 보니까 좀 시범 케이스로 네. 좀 이렇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네. 근데 제목은 뭐라고 나오나요? 어떤 죄로 지금 걸린 거예요? 그 소란죄죠. 어프레이라 그래가지고 소란 뭐 사소한 싸움 다툼. 어프레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단 기소를 했고 그걸로 재판을 받아라 하는 것 같은데 참 뭐라 그럴까. 호주는 아시다시피 이런 게 이제 우리 한인 사회도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만 한국 신문에도 그렇고 쌀 뭐 그런 것까지 다 사재기를 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뭐 그런 현상들이 이스트우드에서도 있었고 쌀하고 생필품들 뭐 파스타 뭐 라면 뭐 이런 밀가루 같은 것까지 근데 이제 요 생필품의 사재기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병원에서 이제 2차 감염이 시작이 된 게 뉴스에 나오면서부터 그때하고 거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안심리죠, 일종의. 불안심리인데 너무 좀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한국이나 우리 뭐 우한 이런 데서는 벌써 격리된 생활, 집 밖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게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2달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든지 여기도 만약에 2차 감염이 시작됐고 커뮤니티가 감기처럼 막 번지면은 집에도 뭐 바깥에 못 나가는데 집안에 있어야 되면 이제 뭐든지 다 필요할 거냐. 그럼 사람이 라면이나 뭐 쌀만 필요하겠습니까? 쉬만 필요하겠습니까? 뭐든지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가 또 하고 어려움도 서플라이 조절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질서만 지켜주면 그런 게 없을 텐데 꼭 이런 사재기를 하면 꼭 피해보는 계층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결국 피해보는 건 결국 사회적으로 가장 소득이 낮거나 취약계층이 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런 생필품 사재기도 또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못 샀을 거잖아요. 하나도 못 샀을 거니까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 돈 없고는 취약층이 또 피해를 보는 건데 물가가 올라가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니까 사실은 그 호주 사람들은 이런 사재기의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죠. 이런 나라에서 안정된 나라고 좀 35년 호주 시드니에 산 경험으로 봤을 때 가끔 이스터나 뭐 이럴 때 빵우유 좀 늦게 가면 좀 이렇게 없고 완전히 문 닫는 날을 대비해서 뭐 주유소 같은 데 가서 산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유나 빵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정도는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뭐 이런 먹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통조림 뭐 파스타 이런 거가 그냥 선반에 없어지고 벌써 슈퍼에 한 10개 열 중에 서너 개 열은 횡행 다 비고 이런 거는 무슨 전쟁 당시도 아닌데 2차 세계대전 시드니에서 벌어지는 건 참 뜻밖인데 요 지난주하고 요번 주에 좀 일부 그런 데가 있어서 좀 보기에 참 어글리한 모습이고 호주가 우리가 산불 일어날 때도 정말 생업을 포기하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나오고 그런 나라잖아요. 그리고 돕고 그 성금도 또 얼마나 많이들 하고 그렇게 하고 참 사회적으로 그런 미덕이 있는 나라인데 참 이런 모습은 정말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되는 그런 어글리한 모습인데 그래서 제 괜히 생각에는 이런 게 이제 걱정이 어글리한 이제 이런 이민자들이 그런데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정말 이거 손가락질 받으면 안 좋은 건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편집장님 여기 호주에 진짜 우리 호주 그 이민자가 아닌 호주 분들은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반응하고 바라보는지 좀 역시선을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화장지가 떨어져서 갔는데 그거를 하나를 딱 들고 가는데 어떤 그 호주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기한테 굉장히 셀피시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확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억울했다. 진짜 떨어져서 갔는데 사재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외모만으로 그런 대접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또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들이 조금 이 정도 선에서 그쳐주고 더 이상 확산이 되지 말아야지.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우리 다른 분한테 들었습니다만 어떤 분 친구가 호주에서 다니는데 호주 입장에서 갑자기 자기 한국 분인데 한국 교민인데 그 사람만 빼놓고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죠. 우리 한국이
바이러스가 많아지고 뭐 네. 굉장히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의심하면서 점심할 때도 항상 같이 가고 그랬는데 네. 자기 한 빼놓고 가고 분위기가 묘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몇 개 케이스는 굉장히 아주 참 기분 나쁘게 네. 차별을 하는 그런 거 같고 정말 노골적으로 그런 게 보여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네.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라더라고요. 왜냐면 너는 한국을 갔다 오지 않았지만 어차피 너는 교회든 뭐 어디 모임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한인 커뮤니티가 만나니까 거기는 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옮을 가능성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참 우리가 중국 사람한테도 그러지 않았고 가급적이면 다 자가격리. 여긴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호주는 병상도 별로 없고 그래서 대체로 다 자가격리나 그 수준에 맞춰서 그 국민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고 차지기들 없이 그냥 완만하게 정부가 다 수급 조절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다 기업들하고 해서 그렇게 왔고 전시회도 뭐 그렇게까지 여태까지 그런 적 없었죠. 저도 뭐 메르스 사스 있어서 전혀 한 번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반응 없었고 그런데 왜 이번엔 정말 너무 물론 뭐 전례가 다릅니다만 너무 이 불안감이 공포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래서 지난주 편집장님 지난주에 정부에서도 여러 번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 가지 뭐 휴지 회사랑도 연결해서 수급에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사재기는 필요 없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그런 행진이 이어지는 게 혹시 정부의 그런 위기관리 능력을 사람들이 못 믿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전 주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대부분 뭐 여기 매스컴이나 보면 다 얘기하는 게 알고 또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아침 나인뉴스를 투데이를 보는데 뭐 전문가의 예측이라 그래가지고 그 바로 뉴스 전에 사재기를 이렇게 비웃고 막 그냥 약간 웃어가면서 휴지 특히 토일렛 페이퍼에 대한 그런 좀 비웃는 그런 그런 걸 사재기 하는 거에 대해서 비웃고 그러다 그 바로 다음 코너가 뭐였냐면은 전문가가 예측하는 거였는데 마치 호주에서 뭐 몇백만 명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뭐 8만 명인가 뭐 얼마가 걸려 사망자가 나올 것 같은 이런 근데 저는 그러한 거가 근거라든가 이런 게 참 빈약한 얘기들인데 무슨 근거로 어떠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특히 분위기상으로 지금 그런 거를 내보내는 건 참 그 좀 시기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앞에 뉴스랑 너무나 다른데요? 그 조금 전에 사재기를 비웃던 그런 프로가 바로 그 다음에 그런 공포감을 주는 근거 없는 공포감을 주는 걸 하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이러니까 사는 생필품 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매체별로 알아서 할 판단할 문제지만 그런 좀 조금 배려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인. 근데 뭐 센세이션을 자꾸만 방송이 특히 센세이션하는 거를 자극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를 그냥 전문가 얘기라 그래가지고 막 내보내고 근데 전 정말 이건 한 편에서는 사재기 한다고 비웃더니 그 다음 편엔 사재기 하라는 얘기인가 뭔가 이거 이런 식의 근거 없는 8만 명이 죽는다는 등 뭐 이런 예측을 무슨 근거로 그런 예측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거르지 않은 채 전문가 얘기라고 내보내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이민자들은 아무래도 이민자들이 물론 뭐 뉴스다 봅니다만 그래도 상당수는 또 영어보다는 비영어권의 그런 거에 소스를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소식을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호주 사회의 주류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우리가 눈여겨봐서 뉴스든 신문이든 좀 봐가지고 너무 그거하고 벗어나지 않는 걸 하는 게 그 이민자들로서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편집장님 저희가 특집 코로나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른 정보를 그래도 좀 빨리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확인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죠. 저희가 매일 밤 모여서 하고 있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좀 종합적으로 좀 지금 상황과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들도 얘기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뭐 호주 이슈다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뭐 말씀 있으면 예. 좀 얘기해 주셨으면 글쎄요, 좋겠어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드니에서 특히 이제 시드니 북서부 쪽에 이렇게 이스트우드 주변에 이제 확진자가 4명 나왔다. 병원 학교 근처에 가지고 이제 특히 이스트우드 상권이 조금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또 좀 발길이 뜸해지고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한인 커뮤니티나 병원가에서 뭐 병원에 뭐 확진자가 왔다가 갔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는데 전혀 그 오죽했으면 그 나우 병원의 그 원장 닥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자기네 병원에 괴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확인서 비슷한 거죠, 보도자료. 보았죠. 그때까지 6일 현재까지 확진자 다녀간 적 전혀 없다. 혹시라도 그런 뭐 증상이 있으면 자기는 어떻게 안내한다는 얘기를 했고 거기 이수돼 있는 5개 병원이 다 그 상회에서 확인해 본 결과 비슷한 얘기들 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일 날 그 한인 60대 한인 여성도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격리가 해제되고 퇴원했는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확인 안 된 얘기들을 올려가지고 뭐 애들한테 뭐 학부모들 사이에 뭐 학원도 보내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모두 가지 마라, 거기 왜 가냐 이런 거를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거는 그러다 보면 이제 피해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좀 성숙된 모습, 시민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뭐 저희 혹시 하나일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이번 주 금요일자 신문에 일면을 저희가 일반 톱뉴스로 하지 않고 그 저희 금요단성이라고 이제 필진 고정 칼럼이 있는데 거기에 신부님께서 시드니 대교구 주임 신부님인 곽승영 비호 신부님께서 쓰신 그 칼럼이에요. 제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과감한 편집이었어요. 분이 전달한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걸 일면 톱뉴스보다 오히려 이걸 전하자. 어떤 메시지였냐면 결론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손세정, 자가격리, 공포심 내려놓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악에서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벗어나자 하는 정말 우리가 동포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딱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그 칼럼을 일면 톱으로 게재를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호주가 선진국이고 시민의식이 좋은 게 자가격리 잘하면서 손체적 딱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공포심 같은 이런 쓸데없는 조바심 공포심 안 내면서 또 잘 컨트롤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영어로 표현하면 디슨시가 있잖아요. 항상 이 사회에 돌아가는 상식과 그 사회를 잘 합리적인 그러한 걸 지켜가는 나라고 어디 가서 허겁지겁 나이브하게 어글리한 걸 안 보이거든요. 특별한 정말 무슨 상황이 아닌다면.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거를 좀 때에 따라서는 이민자들이 좀 자기가 필요하면 그냥 주변 눈치 보지 않고 너무 행동을 막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쌀 파동, 쌀 뭐 사재기도 모 커뮤니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중 커뮤니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한 커뮤니티가 했다, 뭐, 식품점 주인분들한테 이렇게 좀 몇 군데 물어보니까,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쌀을 여러 포대씩 사가나 했더니, 그 다음날 또 한국 소문나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부터 이제 소문 확산 경로를 따지셨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외국 사람, 이제 호주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우리가 예를 들면 레바논 같은 나라 항상 수십 년 전쟁하던 나라에서 와서 뭐, 저 사람은 저런 늘 내전에 그냥 평생을 내전에서 살던 사람이 왔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기 시작한다면은 정말 호주는 이민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이런 거는 안 좋은데, 물론 저는 이민자만 사직한다는 건 아니고 다 개인적인 문제긴 하는데, 우리가 좀 호주 사회의 그런 장점, 조바심 내지 말고, 좀 공권력을, 특히 질서를 좀 지켜가면서 믿고, 곽 신부님 말씀대로 공포심 내려놓는 이 훈련이 가장 우리를 좀 선진화시키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수박 겉핥기를 또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